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진행이 됐고요. 이 방송이 올라가는 3월 10일 밤에는 아마 지금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한국 정치 이야기 또 영화 킹메이커의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당선되는 새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2027년까지 네. 이변이 없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텐데 이변이 한 번 있었어. 이제 뭐 단정 지을 수 없어. 정말 5년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어떠세요? 이번에 새 대통령은 어떤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이런 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진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그 전에 네. 뭐 원호 씨랑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누가 되든 호락호락하지 않겠다. 앞으로 남은 5년이. 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도 적고 또 양 진영의 골이 너무 깊고. 맞아요. 지금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지금 현재 대통령,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도. 맞아요. 레임덕이 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은 별로 안 불어야 되거든요. 네. 원래 도식대로라면. 네네. 근데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는 또 더 높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에선. 맞아요.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중간항은 거의 없고 국민이 지금 완전히 쪼개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굉장히 비극적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정말. 우리의 지금 정치 현실이 네. 완전히 분열돼 있고 대립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저희도 나이가 꽤 먹었잖아요. 나이가 먹은 입장에서 대선판을 바라보고 있을 때 네. 좀 안타까움이 먼저 드는 전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네. 투사의 마음보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 말아야 돼보다 네. 이 판 자체에 대한 일종의 슬픔이 착잡함. 좀 서글픔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네. 왜 우리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고 있을까? 국민들이. 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죠. 네. 양 당의 어떤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걸 그냥 뭐 후려치면 저는 우리 정치에서 일종의 희망이 실종된 게 아닐까. 네, 네. 그 아젠다 자체에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전 제일 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절망이 있으면 네. 반등이 있어야 되고 네. 잘못이 있으면 사과가 있어야 되고 자신의 행위에 실수가 있었다면 그 사과 이전에 부끄러움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 대표적인 선수들을 보면 네. 이 부끄러움을 잘 못 찾는 데서 인간에 대한 희망을 조금 놓게 되는 좀 이렇게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그런 마음을 전 좀 갖거든요. 그러니까 양당의 후보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책과 비전도 당연히 실종됐고요. 네. 그런 건 뭐 진짜. 네, 저희 진짜 지금 뭐 거의 모르지 않아요. 네. 그 정책에 대한 공약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대선판에서만큼은 약간의 희망이라도 발견할 수 있어야 맞아요. 하는데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난 킹메이커 다루면서도 얘기했었지만 그 희망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들뜨고 설렜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대선을 맞이하면서. 맞아요. 총선이랑 지선과는 달리 네. 대선은 정말 어떤 그래도 희망과 비전을 우리가 보려고 했었던. 그래서 대선판이 물론 겨울에 네. 벌어졌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봄이 아니라 네. 그때는 마치 수능 고사장을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굉장히 춥지만 네. 사람들의 열기로 뭔가 으쌰으쌰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시국도 시국이지만 희망 자체가 없지 않나. 이게 희망이 실종된 게 매우 서글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했네요. 원우 씨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소회를 좀 갖고 계신가요? 뭐 저도 비슷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끄러움이 없다. 네. 이제 이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비단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뭐 저희가 지난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뭐 김보름 선수 이런 문제들을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네. 관련된 이제 경기 중계 과정에서 이제 평창에서 있었던 일인데 4년 전에 네, 뭐 중계 과정에서 누가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논란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끄러움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네. 사과를 하고 나면 수습이 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또 여론도 좀 진정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수순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보는 그 감정의 추이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많이 들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사과를 하면 오케이 유죄 확정 완전히 이젠 물어뜯는 거예요. 네.
확정적으로 물어뜯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경제학에서 뭐 게임 이론 이런 거 공부하면 그렇죠. 그게 이른바 우월 전략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더 영리한 선택이 되는 거죠. 사과를 하면 사람들은 더 물어뜯어. 그냥 버텨, 존버해. 인정하지 마. 인정하지 마. 사과하지 마.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 네.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여론을 맞닿는 최전선에 있는 정치인들, 게다가 또 대선 후보라고 하는 또 유력 정치인들의 경우에 더더욱 그런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서글픔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원우 씨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었던 그 이것만큼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게 좀 있긴 한가요? 뭐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5년 안에 될까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거를 지금 논할 깜냥도 안 되고 네네네.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대통령 되시는 분이 네. 앞으로 5년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화합의 정치를 하려면 이런 표현 너무 상투적인데 본인이 불쏘시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불쏘시개라는 건 뭐죠? 본인이 장렬하게 사놔야 된다? 그렇죠. 네. 죽으면 살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에서 네. 기독교가 이제 예수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네.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네. 기독교가 과연 이 정도의 종교적 위상을 획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즉 일종의 뭐 예수를 리더라고 한다면 네. 리더가 자신을 희생할 때 희망은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초당적인 모습으로 일종의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네. 구분짓지 마시고 자기를 던져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자신의 몸이 걸음이 될 때 땅에서 꽃이 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답답한데 참 이번에 그 대선 후보들 사모님들 그렇죠. 뭐 예비 영부인들. 예비 영부인들의 이제 여러 공방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책임질 건 다 책임지겠대요. 누가요? 뭐 유권자세요, 그분이? 아니면 아니요. 그 예비 영부인 중에 한 명. 예비 영부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인터뷰를 하셨었지요. 네. 뭐 굳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 사회가 책임과 감당을 혼동하고 있다. 그건 감당할 부분이죠. 본인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어떤 잘못한 걸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본인이 감당하고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 책임질 부분인데 우리 사회는 자꾸만 이 단어를 혼동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의에 대한 그리고 의미에 대한 이해 자체도 불분명하고 모호해진 거죠.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도 제대로 책임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리더의 무게에 대해서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갖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먼저 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장급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솔선수범해야 되고 본인이 먼저 죽는 길을 가야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희망이 생기려면 그 전에 신뢰가 생겨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는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모습으로 뛰어들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강론들은 고민하셔야겠지만 저는 그 마음이 없어서는 뒤에서 그냥 좋은 소리 하는 걸로는 절대로 국민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당연히 그 여야의 공방은 계속해서 5년 동안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굿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굿이 좋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착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저는 이 굿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굿이라는 단어 안에 투영된 인간 심리에 대해서 종종 생각하곤 하는데 아까 책임과 감당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을 받으면 그게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굿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좋은 거는 착한 거야. 나한테 이득을 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시비와 호를 혼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의 기준이라는 게 나한테 공리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덜하면 그건 좋은 거고 정의로운 거야라고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앞으로 5년 동안이 참 근데 조 셰프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와 진짜 저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절대 저렇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그런 서글픔이 좀 있어요. 나이를 먹었으니까 우리가 희망이 점점 사라져요. 정말 서글픈 얘기네요.
원우 씨는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이제 이것만은 꼭 해달라, 이것만은 하지 말아 달라 이건데, 뭐 저도 뭐 정책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좀 추상적인데 그냥 나라를 좀 사랑해달라, 우리 나라를.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그렇다면 이 나라를, 이 나라의 역사와 이 나라의 미래를, 지금까지의 궤적을 그래도 사랑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조 셰프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랑 이제 좀 겹치는 내용인데,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전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좀 내리막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 내리막이 좀 빨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싫든 좋든 속마음이야 어떻든 나라를 사랑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저는 대통령과 국가의 관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서글프다. 네. 국가의 리더를 뽑는데 사랑해달라는 걸 주문해야 한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러게요. 그 점을 저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하지 말라는 이것만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이거 연장선인데,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굴지 말라는 거.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세계의 주인공, 대한민국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부디 하시지 말아달라는. 네. 어떻게 보면 조 셰프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쓸쓸함을 가지고 이 대선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뭐 정치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다음 영화 얘기 저희 뭐 좀 예고 드린 적은 있지만, 다음 영화 어떤 얘기 하기로 했었죠? 저희가 그 설악 갔다 오면서, 속초 갔다 오면서, 맞아요. 벌써 본 지가 좀 됐어요, 이 영화. 쇼생크 탈출을 언젠가 하기로 했었고, 맞아요. 저희가 지금 준비가 다 됐죠? 그렇죠. 저희 이제 뭐 3월은 이제 막 던져 이제. 새 봄이 왔는데 이제 감옥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볼 생각입니다. 쇼생크 탈출. 영화 제목은 더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앞으로 5년간 겪어야 될 현실이 부디 쇼생크 감옥 같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유지한 채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대선 이야기도 좀 많이 떠들었는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박완서 선생님 글을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네. 사랑의 입김이었나요? 네, 사랑의 입김. 제목도 너무 좋아. 요번에도 그 박완서 선생님 수필 중에 한 문장이 우리가 지금 되게 비감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이라고 하는 이 빅 이벤트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에 차 있어야 되는데 비감에 빠져 있는데, 네. 저를 위로했었던 글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요. 네. 박완서 선생님의 글이군요. 그 문장을 저희가 조금은 바꿨지만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겨울도 많이 추웠지만 가끔 따스했고, 자주 우울했지만 어쩌다 행복하기도 했다. 지난 겨울의 희망도 뭐니 해도 역시 봄이고, 봄을 믿을 수 있는 건 여기저기서 달콤하게 속삭이는 봄에 대한 약속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옵니다. 호우 시절